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접강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대집행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중 직접강제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대집행하고 직접강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즉시강제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 의무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죠. 직접강제라는 것은 모든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전체적인 실효성 확보수단 표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행강제금과 그리고 직접강제는 모든 의무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체적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도 직접강제는 결국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또한 직시강제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간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행정대집행이 있고 그리고 직접강제가 있습니다. 직접강제가 있고 그리고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즉시강제라는 건 뭐였죠? 의무 불이행을 그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이죠. 시간이 없다라거나 성질상 의무 부과를 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 즉시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즉시강제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강제집행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행정상 강제집행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행해지는 강제수단이고 즉시강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의무를 부과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의무 부과도 없이 바로 강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의무 부과조차도 없이 국민에 대해서 바로 강제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을 비교하게 되면 즉시강제 쪽이 훨씬 더 침입적인 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제집행의 4가지 종류 중에서 직접강제가 가장 강력하고 침입적인 작용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침입성을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즉시강제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즉시강제가 위법해진다라고 하여 즉시강제 한계를 논의할 때 보충성 원칙에 대한 논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 근데 직접강제 오늘 지금 배우는 내용을 보더라도 직접강제 역시도 보충성 원칙에 대한 원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 있었죠. 공작보형이라고 해서 보가 있었습니다. 보충성 원칙이 있었죠. 행정지도와 같은 덜 침입적인 수단을 통해서 철거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같이 침입적인 행정대집행을 행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대집행이 위법해질 텐데요. 여기도 역시 보충성 원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충성 원칙이라는 것은요. 이보다 덜 침입적 수단이 없을 때 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충성은요. 그 앞에서 행정지도라는 것, 행정지도와 같은 더 덜 침입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항상 행정법은 매핑이 중요한 거니까 이 순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뭐 이때도 보충성 저때도 보충성해서 외우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보다 덜 침입적 수단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보다 같은 영역에서 덜 침입적 수단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역시 이보다 덜 침입적인 수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는 거. 직접강제 의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직접 의무다에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가함으로써 신체 하나 밑줄 그시고요. 신체 행정대집행이나 강제징수 같은 경우에 이제 재산에다가 실력을 가하는 것이었죠. 직접강제는 신체에다가 실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집행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취소를 당했을 때 상황에서 종로경찰서 1층에서 구내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허가가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사용허가가 취소가 되면 별도의 어떤 퇴거 명령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바로 퇴거 의무가 부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퇴거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의 의무에 국한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직접강제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강제는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행정대집행에 우리 이제 특별법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9조에 있는 행정대집행 조항을 우리가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의 대행을 신청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인 경우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의무가 무엇이었냐? 토지 인도 의무였었습니다. 토지를 인도한다는 것은 역시도 자신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취득보상법 89조에 있는 행정대집행은 그 이름은 행정대집행이지만 그 성질은 직접강제로 파악이 된다. 예, 직접강제라는 거, 신체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었습니다.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제재력의 행사가 아니라 강제력의 행사라는 것이죠. 제재력의 행사라는 것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의무자의 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강제는 그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실현한다는 점에서 행정대집행과 다르지 아니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그것도 상대방의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어디서 봤었느냐? 대집행 실행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가 있었죠. 대집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공무원이 대집행 책임자가 증표를 제시를 하면서 대집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저항을 할 때 바로 실력 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했죠. 이유는 왜 그래요? 이건 직접 강제다. 바로 그 저항의 실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체에다가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건 성질이 직접 강제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실력 행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직접강제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몇 가지 봤었는데요. 사실 이 직접강제 문제가 직접 출제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즉시강제 또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문제를 출제했을 때 관련해서 직접강제에 대한 논의들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지 직접강제를 직접 출제하기에는 그 논점이 그다지 문제 성립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접강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과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혹시라도 직접강제 문제가 출제될 때를 우리 대비해서 직접강제가 어떨 때 위법해지는 것인지 이 부분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별법상 특별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의 부분에 있는 강제폐쇄나 강제퇴거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보충자료에 올라가 있는 관련 법령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개별법상 특별규정이라고 로마자 5번에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입니다. 46조. 교과서에 보시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퇴거를 시키려면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죠. 신체 실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하는 건요 직접강제하고 즉시강제하고 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출입국관리법 46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신체에다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제1호에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7조를 위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7조에서 외국인이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권을 가지지 않고 소지하지 않고 입국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어떤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즉시강제의 문제는 아니고 강제집행 수단 중에 직접강제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강제퇴거 맞습니다. 강제퇴거. 그다음 두 번째 방어해면법 제7조를 보도록 합니다. 무허가 방어해면 항해 선박에 대한 강제퇴거. 역시 이제 강제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서는요 허가를 받지 않고 방어해면 내로 들어와서 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퇴거를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방어해면법 제7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만약 통제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여기 이제 의무제죠.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은 바로 즉시강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시강제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강제집행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선박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강제집행수단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직접강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강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내시고요.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이겁니다.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이 부분이 바로 직접강제가 되는 것이죠. 제1호에 보시게 되면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에 되어 있는데 4조에 따른 허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 내려가서 4조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조나 3조에 따라서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 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외적인 이제 허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방어해면구역을 들어왔을 때 강제퇴거를 시킨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2조 1항은 그러면 방어해면구역은 무엇이냐 이 같은 내용인데요.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해서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한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영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 해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해면의 일부를 방어 해면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함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으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4조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방어 해면 구역에 출입을 하게 되면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게 바로 직접 강제입니다. 이런 게. 그다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로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로마자 1번의 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강제 퇴거와 폐쇄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이 결정적인 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지. 동그라미 1번이 강제 퇴거고 동그라미 2번이 강제 폐쇄죠. 그죠? 이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영업소를 폐쇄하는 거고, 동그라미 1번이 사람이나 선박을 퇴거시키는 거고, 그래서 폐쇄랑 퇴거 바꿔주시고요. 로마자 1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시게 되면 11조에서, 관할 부대장은, 요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죠. 부대장은 9조나 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이거죠. 퇴거를 강제하거나, 강제 퇴거.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조가 뭔가 봤더니 누구든지 군사보호구역이죠.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통제보호구역의 출입.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규정인데요. 아래 내려가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 고도의 군사활동의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존이 요구되는 구역에는 출입이 불가능하고 만약 무단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강제 퇴거시킨다. 여기까지가 강제 퇴거라는 내용과 관련된 직접 강제입니다. 강제 퇴거라는 내용과 관련된 직접 강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강제 퇴거, 강제 폐쇄. 그럼 제가 행정대 집행이랑 그 앞에서 실효성 확보장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 뭐였죠? 나이트 문에다가 봉인시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건 이제 강제 폐쇄 쪽입니다. 강제 폐쇄 쪽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식품위생법 79조에는 강제 폐쇄 보겠습니다. 79조 옆에다가 CF 하나 걸어 놓으시고요. 식품위생법 72조가 행정고시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72조는 즉시강제입니다. 72조는 이거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문제가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병든 동물고기에 대한 수거 폐기 행위. 그래서 문제가 뭐로 나왔었냐면 살모넬라로 나왔었어요. 살모넬라라는 법정 전염병, 살모넬라라는 법정 전염병에 걸린 쇠고기, 맛있겠죠? 쇠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관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이 쇠고기에 대해서 관할행정청이 수거 폐기 행위를 했었습니다. 수거 폐기 행위를 했었고, 이 수거 폐기 행위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식품위생법 72조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우리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은닉자산. 은닉. 그러니까 요즘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 은닉 재산에 대해서 공개해라라고 하게 되면 공개하겠습니까? 딴 데로 당연히 빼돌리겠죠. 옛날에 이런 거 어때요? 최진실 씨 죽었을 때, 최진실 씨의 누가 그거를 이렇게 무덤에 가서 그걸 빼돌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처벌할 때, 내놔라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고소장에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은닉 재산이나 은닉 물건, 은닉 자산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동대문 시장에서 팔던 포르노 비디오, 이런 걸로 생각하자. 이거 여기서 판매하지 말아라고 명령하는 순간, 은닉 자산 공개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딴 데로 다 빼돌린다는 거예요. 딴 데 다 빼돌린다는 것은요, 성질상 의무를 부과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죠. 그러면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가 있고 시간이 부족하고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즉시강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의무 부과하고 뭐하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닌 거죠. 바로 이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 강제가 아니라 여기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 판매자한테 가서 이 쇠고기 이거 이제 팔지 마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안 팔겠습니까? 자기도 이거 돈 주고 사온 건데, 그죠? 딴 데가 팔겠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이런 경우는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 그래서 식품위생법 72조는 즉시강제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식품위생법 79조는 직접강제인 겁니다. 당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행정고시 이제 당시 2차 응시했던 학생들이 이거를 즉시강제로 푼 학생이 10%도 안 됐었어요. 전부 다 직접강제로 풀었습니다. 왠지 직접강제 같았었대요. 근데 다 붙었습니다. 왜 붙었냐면 즉시강제냐 직접강제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배점이 5점밖에 없으니까. 근데 직접강제도 즉시강제도 결국은 법적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논점은 그 뒤에 있는 논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파악을 더 했으면 더 좋은 점수로 합격을 했겠죠. 그래서 72조하고 79조 여러분들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79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청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 처장이죠. 예, 청장이면 이제 각부장관 미치고 처장이면 이제 국무총리 미치죠. 그래서 이제 처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처로 올려놨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7조 1항, 4항, 5항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37조가 영업허가 규정이에요. 영업허가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75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서 허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75조가 제재처분 규정입니다. 제재처분.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거랑 연결시키는 게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죠. 영업소 폐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너는 행정법규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업소는 더 이상 영업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하명입니다. 하명.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게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라거나 아니면 성질상 의무 부과할 수 없으면 이런 조항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우선 즉시강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과 후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예, 뭐 항상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 관할행정청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뭐한다? 직무 명령한다. 예, 시켜서 결국 행정 처리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결국. 그래서 1, 2, 3호 보시게 되면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을 제거하고 삭제하는 거, 간판 떼버리는 거,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게시문 부착하는 이런 걸 우리 많이 봤죠. 지나다가도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을 봉인하는 거. 이게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봉인하는 거, 그렇죠? 강목 갖다 대놓고 그다음 거기다 게시문도 부착해버리죠. 예, 이런 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직접 강제라고 했죠. 이게 바로 직접 강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영업소 폐쇄시키는 겁니다. 강제 폐쇄.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 있는 제재처분에는 예, 영업허가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의 영업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소 폐쇄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명령입니다. 75조는 폐쇄 명령이고 예, 방금도 그랬죠? 75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여기는 폐쇄 명령, 하명입니다. 하명. 그리고 79조 1항 여기가 바로 영업소 폐쇄입니다. 여기가 바로 영업소 폐쇄. 이게 직접 강제죠. 이게 직접 강제고 이거는 하명이고 예,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공동위생관리법 제11조 보도록 합니다. 예, 행정법규 위반 영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 이것도 역시 강제 폐쇄죠. 이거는 이제 11조 1항에서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까는 75조 1항에서 폐쇄 명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79조 1항에서 폐쇄를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11조 1항에서 폐쇄 명령을 하고 11조 2항에서 폐쇄 조치합니다. 앞에 게 하명이고 뒤에 게 직접 강제고 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1조 보시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위생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여기서의 명령, 이 명령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에서 이렇게 명령이라고 했을 때 이건 하명이 아닙니다. 이건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 이 법의 위임을 받으러 만들어진 법규명령 이거예요.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에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건 뭔 소리냐면 예, 이제 관어사업 제한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인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 공정위생 영업소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여관 생각하시면 돼요. 여관, 모텔, 펜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성매매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저기 어디죠? 진주 쪽인가요? 익산 쪽인가요? 그쪽에 중학생, 여학생 2명을 조폭들이 감금을 시켜놓고 750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조폭 2명 중에 1명이 또 경영과 학생이어서 예, 무슨 또 이런 상황이 다 있냐 뭐 이런 뉴스가 났던데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관에다가 자리 잡아놓고 이렇게 성매매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6월에 영업정지, 일부의 시설을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여기다가 밑줄 그시고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여기 밑줄 그시면 되죠.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건 하명이죠. 이건 명령입니다. 하명. 예, 근데 사망해 보시면 제가 2항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사망. 1항에서 사망으로 가시고 사망해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 영업자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거죠. 식품위생법도 75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도 폐쇄하지 않으면 직접 폐쇄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도 폐쇄 명령을 받고도 폐쇄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직무명령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간판이나 영업 표지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긴 더 이상 영업 안 한다라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봉인을 시켜버리는 방법. 영업소 폐쇄입니다. 강제 폐쇄 조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 71조, 요건 이제 폐쇄는 아니고요. 폐쇄는 아니고 직접 강제의 조항인 거 맞는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68조가 뭐냐면 68조가 그 도로상에다가 무단으로 어떤 이제 공작물 같은 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게 68조예요. 어디다가 도로에다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작물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건데 경찰서장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 행위로 인해 생긴 교통장애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이죠. 여기까지는 하명입니다. 68조 1항을 위반해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68조 2항을 위반해서 도로에 물건을 내버려 두는 사람, 도로법 38조는 뭐야? 이건 도로 점용허가죠. 도로 점용허가. 68조는 도로상에다가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쌓아놓지 못한다 이거고 68조는 38조는요. 이건 도로 점용허가입니다.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학원 건물도 앞에다가 주차를 시키려면요. 이건 이제 관악구청, 관할행정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그 부지, 도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 점용료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38조에 따라서. 38조를 위반해서 교통에 방해될 만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공사 등을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건물을 짓는데 뭐 인근의 땅이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느라고 그 이제 자재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쌓였다. 그러면 이 부분 도로에 대해서 뭘 받아야 돼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법 38조에 근거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 규정인데 도로법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법. 그러니까 이 38조에 따라 허가를 안 받으면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으면 이건 뭐 사실 68조를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장사하시는 그 영업소들 있죠? 판매소들. 거기 앞에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소막 같은 거 쳐놓고, 완전 공짜 막 이렇게, 공짜는, 그죠? 무슨 공짜입니까? 그죠? 아무튼, 핸드폰 잃어버리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작년에, 딴 소리 안 해요. 몸도 아픈 놈이, 그죠? 작년에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술을 좀 많이 먹느라고, 학생들 고민을 좀 많이 들어주고 싶어서, 술을 한 잔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핸드폰이 꼭 없어요, 다음날. 그죠?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작년에 4번을 바꿨습니다. 4번을 다 분실을 해갖고, 이랬었는데, 핸드폰은 공짜를 기대하지 말고, 잘 보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2항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명령이고요, 하명이고, 경찰서장은 이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를 알지 못하여, 그 명령을 해야 되는데, 치우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랑에 따른 조치를 명령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에 보관해야 된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죠. 공무원이 직접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의 재산에다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신체 또는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에다 실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건 뭐 폐쇄나 퇴거는 아니지만 역시 직접 강제 규정에 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 규정이 이제 학원 설립 이겁니다. 학원 설립 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요거는 이제 7급이었는가 9급이었는가 거기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이랑 교육감은 제6조 또는 14조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학원을 하려면 교육청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은 완화된 허가제 하에서의 등록인데요. 아무튼 실질적인 의미의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는 이제 교습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교습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함부로 설립 운영을 한 경우 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소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 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사가 계속해서 교습을 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수가 있다. 해서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직접 강제 맞죠? 위에는 영업소 폐쇄랑 똑같네요.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봉인시켜버리는 거죠.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강제 폐쇄입니다. 강제 폐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강제 예를 다 봤습니다. 교수님 책에 있는 거 다 모은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직접관계를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딴 데 가서 직접관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 직접강제는요, 이제 교과서를 같이 볼 텐데, 직접강제는요, 강제집행수단 중에서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에요. 이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법이 없습니다.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으니 지금 우리 본 것 같이 이렇게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직접강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무나 침입적이어서 일반법을 제정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럴수록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만약에 국가에서 직접 강제라는 수단을 그쪽에서 무단으로 행사해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침익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강제를 차라리 저는 모든 걸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디 이렇게 숨어 들어가면 그걸 찾아내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직접 강제를 오픈하고 이런 경우에는 직접 강제 불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해서 직접 강제의 한계 규정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법치 행정을 달성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뭐 입법자들도 그렇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려가 보시게 되면 CF 로마자 1번에 영업소 폐쇄 명령. 이건 이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 있는 게 영업소 폐쇄라는 직접 강제 규정이 아니고 이거는 하명 규정이다. 75조 1항은 몇 조가 직접 강제였죠? 79조가 직접 강제였습니다. 79조가. 그 다음에 물건의 수거 폐기. 이 물건의 수거 폐기는 뭐라? 옆에 써놓으세요. 은닉재산. 은닉한 물건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병든 복물고기의 진열 판매하는 경우, 그죠? 진열 보관 판매하는 경우. 또는 은닉재산. 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포르노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질상 의무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죠. 성질상 의무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의무 불이행을. 이건 즉시강제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만 구별할 줄 아시면 직접강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요. 대상 의무 보시게 되면 직접강제는 최후적 수단입니다. 최후적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의무 다 됩니다. 모든 의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후적인 수단이죠. 그 다음에 먼저 3번 비교하는 건데요. 대집행과 비교하시게 되면 대상 의무 생각해 보시게 되면 대집행은 오직 대체적 자기 의무였죠. 부자기 의무도 안 되고 비대체적 의무도 안 되고 그렇죠? 대체적 자기 의무고 직접 강제는 모든 의무입니다. 모든 의무. 그다음에 이제 대집행할 때도 우리 네 번째 절차로서 비용 징수 얘기할 때 대집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법 2조에 보게 되면은 후문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따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강제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여기서 이제 봉인시킬 때 그 강목, 그죠? 강목 사다가 가는 비용,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강목 들이댔는데 걔한테 가서 그 강목비 달라고 하면 좀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법. 일반법이 이제 행정대집행법, 대집행법이 있고,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로마자 5번의 법적 근거에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죠. 탈법적인 강제 집행의 방지, 더욱 효율적인 의무이행의 확보. 이게 양쪽 다 모두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의 탈법적인 강제 집행의 방지 이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반법을 만들자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익침해 쪽이죠. 사익침해. 동그라미 2번 쪽은 공익달성 쪽입니다. 공익달성도 사익침해 방지도 모두 다 일반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경우에 시민들이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산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해산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예를 들어서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일몰 후에요. 그래서 해산 명령을 했어요. 근데 해산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골단이라고 그죠? 가서 이제 그 사복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 해산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차라리 적법하게 경찰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직접 강제에 대한 일반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법하게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국가는 이런 직접 강제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해서 안 된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할 거기 때문에 또 지금 백골단이나 이런 불법적인 행동도 그만큼 제한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직접 강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참신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시험 보시면서 답안에 써주시면 굉장히 득점하는데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즉시 강제랑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직접 강제는 아까 보신 대로 법조문에서 다 뭐라고 하냐면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놓고 나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명령을 해도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매우 급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을 해도 되는 사안이에요. 이제 즉시 강제는 명령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까 전에 그거요. 식품위생법 72조 이런 거죠. 병든 동물고기 거기다 판매 금지 명령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의무 부과 및 의무 불이행이 전제가 되지 않는 데 반해서 직접 관계는 의무 불이행을 그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으니까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실현이라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행정 목적 달성 그 자체입니다.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 또 다음 테마 가서 또 같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벌하고 직접강제. 이건 뭐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냐 아니냐 이게 뭐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더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강제력 행사냐 제재력 행사냐 이거예요. 상대방한테 어떤 이제 벌을 준다 이겁니다. 그죠? 그것이 뭐 형법상 이름이 있는 행정 형벌일 수도 있고 가태료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 질서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을 그렇게 해서 벌을 주었다라고 하여 그거 가지고 의무이행이 있는 거랑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이거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 방법, 제재력 행사의 문제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직접 강제는 행정 대집행과 똑같이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실현하는 거죠. 영업소 폐쇄 명령을 했습니다. 영업소 폐쇄는 의무를 부과했죠. 근데 이거 폐쇄 안 해. 가서 직접 폐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폐쇄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실현된 거죠.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71조 아까 보시게 되면 공작물을 설치하지 말고 그걸 가져가라고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또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직접 치워버리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관계는 제재력 행사가 아니라 강제력 행사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행벌이라고도 해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뭐 땡벌도 아니고 집행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그 이행을 집행하도록 하는 벌, 그러니까 행정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벌과 유사한 특징으로서 이거 제재력 행사의 문제 아닌가 이런 측면을 짚고 들어오는 건데 이건 벌이 아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옳지는 않고요. 어쨌든 행정벌과 이제 유사한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제재력 행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강제는 강제력 행사로서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좀 재밌는 얘기죠. 이기적인 의무자와 무자락의 의무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어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옥상 위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라, 철거하라라고 이렇게 하명 처분을 했어요. 하명 처분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치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철거 비용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관계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도시 미관 등의 공익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직접 철거를 해버리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뭐예요? 이행강제금은요. 얘가 돈도 있고 철거도 할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나쁜 놈인 거죠. 진짜 이기적인 의무자예요. 이런 친구한테는요, 얘는 오히려 이걸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와서 직접 강제를 해주기를, 치워주기를. 이거 와서 치워주면요, 그냥 이거는 그 나쁜 놈, 그죠? 나쁜 의무자의 심부름 센터가 된 겁니다, 국가가. 이럴 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얘한테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계속 반복 부과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해라, 임마. 네가 치워라. 치울 때까지 용서치 않겠다. 금전적인 돈을 무기로 해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거, 방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무 불이행이어도 상대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재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재 수단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자 4번에 있는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까 쇠고기, 그죠? 쇠고기, 살모넬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제 수험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명확하게 제가 강사를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합격을 못 시키면 강사하지 않는 게 맞다 이거죠. 이 건방의 끝까지 가는 건데, 그만큼 책임감 있게 가겠다는 것이고, 다만, 나의 철학 따위는 아무것도 묻어내지 않겠다 이겁니다.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결국은 시험에 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실 때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쪽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 수거 폐기행위를 했습니다. 수거 폐기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 72조였었죠. 식품위생법 72조 1항에 근거해서 쇠고기 폐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고 그 다음에 이건요 직접강제라고 학생들이 오해를 했었어요. 오해를 해서 잘못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마나 결국 둘 다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겁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권력적 사실행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사실행위 중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죠? 법률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실태를 가진 사실행위.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법률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속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신다시피, 즉시강제는 뭐라고 돼 있냐? 추상적 의무라고 돼 있습니다. 법률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추상적 의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즉시강제는 뭐가 없어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 없습니다. 얘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거고, 얘는요, 그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가진 사실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로 오게 되면은 결국 문제의 논점은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그러니까 이거 세 개로 들어옵니다. 행정법적인 논점이. 대상적격은 저거는 사실행위인데 과연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법적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죠. 사실행위인데 과연 처분을 볼 수 있겠는가?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종료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그러면 이 소송은 더 이상 협의의 소익, 권리보이익이 없지 않는가? 그러면 그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취소용을 최종적인 결론까지 받아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가구제,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돼버리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물론 잘못 짚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건데 잘못 짚었을지 모르지만 뒤쪽이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풀고도 애들이 합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적인 접근인데 그게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행정상 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사실행위.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행위죠. 그죠? 그래서 이 권력적 사실행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행위 쪽에서는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긍정설이라는 것이 있고 처분성을 인정하자, 부정설, 처분성을 부정하자, 수인 하명설. 여기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인 하명 부분만이 권력적 사실행위다 라고 해서 얘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처분성을 부정하고 처분성을 긍정했었으며 판례 역시도 처분성을 긍정을 했었죠. 앞에서 그랬었죠. 대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여지는 단수 조치의 처분성을 긍정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서신 검열 행위에 있어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명확하게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처분성이 긍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검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수인 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다. 수인 하명은 행정행위고 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죠. 수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 대집행 중에서 세 번째 단계 대집행 실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대집행 실행 역시도 마찬가지죠. 대집행 실행할 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저항하면 안 된다고요. 저항하면 안 된다는 것은요, 포크레인 끌고 가서 그 건물을 부수는 거를 참고 견뎌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대집행 실행도 왜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대집행 실행도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처분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를 하나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타 5번에 있는 법률유보에다가 동그라미 1번, 밑에 있는 보충성 동그라미 2번, 비례성 동그라미 3번. 이겁니다. 직접 강제 문제를 직접 행정작용으로 등장시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집행이나 즉시강제랑 비교하면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직접 강제가 바로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위법적법을 판단하실 때 이거 3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3개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로 권력적이고 침익적이기 때문에 우리 법률유보 배웠던 생각해보세요. 침익적 행정작용은 중요사항 유보설 아니어도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법률유보 원칙입니다.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통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 당연히 적용되고, 그래서 지금 또 일반법도 없으니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죠. 법적 근거 인정.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다 위법이에요. 어떻게 기억하면 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 강제 폐쇄나 강제 퇴거를 시키는 순간 다 위법입니다. 직접 강제니까. 직접 강제인데 법적 근거 없는 거니까. 일반법 없고 여기 있는 게 다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성 원칙, 이건 이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침익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면은 뭐 대집행으로 가능하거나 강제징수로 가능하거나 이행강제무로 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다 무조건 위법이다. 무조건 위법이다.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이거 다 재량행위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이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은 위반과 동시에 위법성이 어떻게 인정되겠습니까? 재량행위니까 재량의 하자가 인정되는 거겠죠. 재량의 하자로서 위법해지는 겁니다. 법률 우위 원칙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비례 원칙.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보충성 원칙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이것은요. 예. 할 거냐 말 거냐 행위 여부입니다. 행위 여부.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할 거냐 말 거냐 행위 여부고 그 다음에 경찰 비례 원칙은 뭐야? 이것은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거야. 어느 정도 할 거냐 해서 이것은 행위의 정도입니다. 행위 정도. 위에는 행위 여부, 밑에 거는 행위 정도. 그래서 공과 사익을 비경량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직접 강제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예, 그 보충자료에 올라가 있는 그 개별 법령들 있죠. 법령들을 여러분들이 몇 번 더 읽어보시는 게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직접 강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즉시 강제랑 또 연결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해주시면 즉시 강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직접 강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